멘토라에서 모든 수학 정리합니다.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학문입니다. 센 215번 문제 미적분입니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그런데 원 C를 x축으로 n분의 2만큼 평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미뤄준다컨대 현이 생기려면 미뤄준다컨대 n분의 2는 1을 벗어날 수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2를 벗어날 수 없죠. n이 2가 돼버리면 반지름이 1이 되니까 미뤄준다컨대 n분의 2 범위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현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이해되나? 그렇네. 그래. 원평이동하는 그림을 그려놨지만 혹시나 금이 없으면 꼭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1 때 배웠던 중심선과 현사의 관계 하나 설명 한번 해줄까요? 이거 하고 나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고1 복수 좀 합시다. 그래. 그러면 이걸 공통현이라 불러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내용 그리고 고1 내용이지만 복수 한번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 PQ를 우리는 공통현이라는 말을 쓰죠. 공통현과 중심선 0,0과 이 센터 C1이라 할게요. 이를 C2로 할게요. 그냥 5번, 5,2로 할게요. 그냥 5, 이 점 중심 5, 이 점을 5번 잡을게요. 중심선 5번, 5,2와 현 PQ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 PQ는 중심선에 의하여 수직 이등분됩니다. 이 점을 캡틴 M이라 잡을게요. 그러면 OP 거리와 OP란다. PM 거리와 QM 거리는 사실 같고요.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됩니다. 그리고 반지름 여기서 OP 거리는 얼마예요? 이번에 반지름은 1이라 잡았잖아. 요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OPM 찾아보세요. OPM. 아이고. 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지. 이 직각삼각형에 자 보세요. 이렇게 M입니다. 요 거리 여기 반지름 1이라 했지. 그러면 O에서 M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O에서 O1까지 거리가 얼마야? 중심 거리는? 그렇지. N분의 2잖아요. 평이동한 거니까. 근데 N분의 2를 어떻게 한다고?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선분 OM은 N분의 1이 되는 거 알겠나요? 요걸 기본기가 딱 받쳐줘야 돼. 현은 중심선을 이등분합니다. 중심선은 현을 이등분할까요? 요 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우선 이건 같은 이유가 사실은 두 개 원이 반지름끼리 같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를 계산할까요? PM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네. 그럼 1 빼기 n제곱분의 1. 그러면 ln 길이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ln 길이는 이 PM 길이 몇 배? 2배 아닐까요? 통분 정리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n 곱하기 ln이랬거든.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n제곱 곱하기 ln제곱을 나타내죠. n제곱에다가 이거 제곱해보세요. 루트 벗고 넣으지? 그러면 n제곱 앞에 있는 2를 2배 되는 거니까 4배 n제곱 마이너스 1 되네. 슥슥 지워지니까 4배 합차공식 분자만 남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을 역수를 합하라 했지. 급수네. 급수 가지고 수렴 발산 조사할 수 없대 했잖아. 그래서 SN부터 조사하세요. 자, 갑니다. 자, 이 첫 번째 단추고요. 두 번째는요. SN 계산하자고요. SN은 이 녀석을 시그마 쓰는 거잖아.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4배 K 마이너스 1 곱 K 플러스 1분의 1. K는 4는 밖으로 빼낼까? 그리고 부분 분수 분해네. 이항 분리. 큰 걸 B로 잡아봐봐. 작은 걸 A로 잡아봐봐. 다시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B 빼기 A 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KK 분모는 2가 남지. 밖으로 빼내면 8이 남네.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자 전개합니다. 첫 번째 항은 K자리에 1을 대입하면 요 2네요. 시작항이 1이 아니라 2네요. 분모 0이 될 수 없으니까 2를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첫 번째 항이죠. 3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4분의 1, 4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쭉쭉쭉쭉쭉 n번째 항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앞에 항은 n-2분의 1 빼기 n분의 1까지 맞죠. 망원급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항이 없어져요. 그럼 뒤에서 두 번째 항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이 남으며 제일 마지막 항이 남고요.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항이 나오면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항이 남습니다. 나머지 다 소거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무한대 씌우면 되죠. 두세 번 안 써도 되겠나요? 바로 이 SN에 대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뒤쪽에 n을 품고 있는 분모 있는 거 전부 다 0 돼버리잖아. 그래서 중괄 앞에 8분의 1 남고요. 그래서 1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답이 된다고요. 알겠죠? 4분의 1이 난다. 4분의 1 아니죠. 2분의 1 남죠. 왜 4분의 1이요? 앞에서 세 번째이 남죠. 쏘리. 맞나요? 계산 정리하면 16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소인 두 자연수 합, P와 Q의 합은 16과 3의 합, 답은 19라고 쓰면 어떨까요? 두 원 사이 위치 관계 중에 좀 전에 사이즈가 똑같은 원을 그려서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사이즈가 다른 두 원을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큰 원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작은 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조금 작은 사이즈 원을 그릴게요. 자, 내용 정리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필기할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자, 있는 대로 설명을 하고 쭉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서클 원의 중심을 5원 잡겠습니다. 두 번째 초록색 원의 중심을 5투로 잡을 거예요. 그렇네. 이걸 이 직선 L 방정식을 우리는 직선 5원 5투 직선 방정식을 우리는 중심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선을 잇는 중심선의 방정식. 그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치자.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을 잡았어요. 캡틴 P, Q. 잘 보세요. 그럼 5원과 P를 연결해 보세요. 이 반지름은 존재하잖아. 큰 원의 반지름을 R1 잡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로 잡는다면 합동 눈에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빡빡이 적을 겁니다. 5원 P5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삼각형 5원 P5 삼각형이랑 삼각형 5원 Q5 삼각형은 어떤 합동? 그렇지. 세 변 길이 같으니까 S 합동이잖아. 왜? 반지름 여기 R1 같고요. R2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 같잖아. 그냥 그래요. 그리고 중심 5원 5투는 중심이니까 공통변을 공유하잖아. 합동이네. 합동이면 대응하는 각 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 다 같은 것 같아.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점점으로 갔고요. 요각을 편의상 세모로 할게요. 어디가 세모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런 각 크기도 굳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다 같네. 합동이면 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 5원 PQ 한번 보세요. 이 녀석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밑변을 어떻게 하죠? 그렇지. 여기 이쪽 이등분선이잖아. 이쪽 편에서 H를 한다면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건 설명 안 해도 되겠나? 해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PH 거리와 QH 거리가 같네. 이런 거리가 같아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O2PQ 한번 보세요.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죠. 꼭지각 이등분선 PH가 맞죠? 세모 쪼개지는 거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잖아. 어떻게 봐도 관계없어요. 역시도 이등변 삼각형을 확인해 주시면 끝. 자, 그럼 보세요. 자, 세 번째.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갑니다. 중심선 5원 5투는 현 PQ를 수직 이등분하죠. 다시 5원 5투는 중심선은 현,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을 어떤 관계에 있어? 수직하죠. 선분 PQ랑 선분 5원 5투는 수직이죠. 그리고 어떻게? PH와
QH는 같죠. 한글로 외우지 마세요. 중심선 O1, O2는 현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동을 한다. 근데 좀 전에 그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중심선이 공통현을 수직 이동을 했기도 하고 공통현이 중심선을 수직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았나요? 이 문제, 좀 전에 그 문제는 특이하게 반지름의 길이 같아서 그래요. 이건 반지름의 길이를 다를 때 이런 관계 쓴다. 자, 한 발만 더 디뎌 드릴게요. 복습하는 상황으로 C1 방정식을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원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다. 진짜 복습할 거예요. C2 원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에서 공통현 P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몇 개지? 두 원의 교점 P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몇 개다? 많죠. 그 많은 원을 표현한 방법은 무슨 식? 항등식.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건 뭐 좀 이따 지울 겁니다. 이건 너무 번잡하니까. 오, 이렇게. 어때? 제일 작은 원은 중심이죠. PQ를 지름으로 하는 중심. 맞죠? 아, 지름으로 하는 원. 중심이래. 또는 이렇게 돼봐. 어때? 이렇게 하면 PQ를 지나지? 그럼 뭐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실 수 없어. 어때요? 그러실 수 없어요. 다시 내가 지금 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이 P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몇 개니? 라고 물었잖아. 무한개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쓴다? 원 어떻게 쓴다? 이 빨간색 원, 음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져 있는 음함수 더하기 K 곱하기 초록색 음함수를 써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이 된다. 단 K는 뭐가 돼야 되지? 응?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면 돼요. 그런데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야지? 이 공통형 방정식이 돼. L 방정식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돼요. X제곱, Y제곱 다 소거되지. K제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 빼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은 0. 미적분 센 246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좌변함수 그릴 수 있나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그림 방법 아나? 뭐를 안 배웠나? 안 가르쳤나 내가 이거? 자, 그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x 더하기 y가 그리잖아. 그죠? 기울기 얼마? 이 녀석을 자, 좌변함수를 그리는 방법 이 녀석을 그냥 전체로 볼게요. 자, 보세요. 전체. 이 전체. 그러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어떻게 나와요? x 더하기 y는 이 녀석은 2의 n제곱분의 나오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만 그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 y절편 2n제곱분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하지만 어떤 범위에서만 그려져요? 0 이상, 0 이상. 1, 4분면 요 위에만 그려지지.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봐봐봐. 0 이상, 0 이상이잖아요. x절편은 y절 0 대입하니까 2의 n제곱분의 1, y절편도 2의 n제곱분의 1.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 y가 0 미만은 어떻게 그러죠? x-y는 2의 n제곱분의 1. x절편은 똑같네? y절편은 x 0을 대입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1이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서 y절편을 계산해.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이 보라색 모양은 되지. 자, 세 번째. x가 0 미만일 때 y가 0 이상이면 어떻게 그려져요?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의 n제곱분의 1 그려지네.
y절편은 요 파란색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기울기 1. y절편 초록색 2의 n제곱분의 1. x절편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자, 거의 다 왔다. x가 0 미만, y가 0 미만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의 n제곱분의 1 나오잖아. 실제로 그리면 오케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 자, 그런 후에 잘 봐. 이 곡선은 이거는 우리는 전문용어로 마름모. 그 마름모 중에 이 문제는 정사각형이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모양이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x와 만나는 점 좌표를 xn y인 잡았거든. 그럼 잘 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n이 짝수일 때는 이 빨간색 y1 잡을게요. 짝수면 그냥 기울기 1이잖아. y 꼴 x네? 봐봐.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y 꼴 x. 자, 두 번째.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뭐가 나와요? 그렇지? 이 지수값이 이게 홀수면 y2는 마이너스 x가 나오잖아. 맞나요? 이런 모양이 된다고. 자, 여기까지만 그림 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만나는 점을 AN, BN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럼 AN과 BN은 어떤 관계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AN을, BN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 잘 봐. 이제 빨간색 모양이 보이죠?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AN 맞나? 이 점을 BN 잡은 거야. 사실 파란색 Y2를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X1, 여기서 AN, BN 거리는 같잖아. 어때요? 이 점에서 두 개 교점해도 똑같잖아. 맞나요? 이 점 두 점에 뭘 물었어? 거리를 물은 거 아니야, 거리. 그래, 안 그래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반화해서 n자리에 1, 2, 3 대입해도 괜찮고 얘는 숨은 그림 찾기. 이 직선 방식의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이지? 원점이면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변의 b는 1대 1대 루트 2잖아. 맞죠? 근데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2의 n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루트 2를 나눠줘 버리면 어때? 이만큼 길이 나오네. 이만큼 길이 똑같잖아. 이만큼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 되는 거 알겠나? 다시 1대 루트 2잖아. 근데 루트 2에 해당되는 게 초록색 이만큼 길이니까 루트 2를 나눠주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이번엔 또 이 삼각형 한번 보세요. 빗금친 이 삼각형 한번 봐봐. 얘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 맞나요? 변의 b는 1대 루트 2잖아. 루트 2에 해당되는 길이 이거니까 다시 그러면 이거 절반 나눠주면 어때요? 나눠주면 이변 길이 노네. 이변 길이 하나는 다시 파란색 길이를 다시 어떻게?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곱해주면 얼마예요?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 되는 거 알겠나? 이 길이가 전부 다 다시 바꾸면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좌표 같은 거 집어낼 수 있잖아. 내가 다 해주는 이유가 이게 벌써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어요. 좌표를 찍어내려고 이 좌표는 뭔데?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좌표를 표현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묻는 건 이 AN과 BN 거리지. 두 점을 여기 AN, 여기 BN 잡았잖아. 이 좌표가 아니라 요점이다. 여기 AN. 이 거리는 이 파란색, 하늘색 이 길이 몇 배? 2배 주면 되잖아. 맞아요? 2배 주면 되지, 2배. 맞아? 2배 주면 답은 나왔네. AN, BN 길이는 뭐가 나오지? 응? AN, BN 거리는 이 2배 해주면 루트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나오네. 맞죠? 이게 나온다고. 다시. 이 점 AN과 BN의 이 거리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하늘색 이 길이 2배가 되니까. 이게 나왔네? 그래, 이건 다시 보면, 다시 봐봐. 이 녀석은 첫 번째 항이 뭐예요?
1을 대입하면 저 n-1이다. 맞다. 2배는 건 이게 되지. 쏘리. 다시 바꾸면 첫 번째 항은 루트 2분의 1 공비를 이렇게 쓸 수 있나? 지수법칙을 쓰면 2분의 1의 n-1제곱. 그래서 준식은 무한급수네. 공비값이 얼마지? 2분의 1이잖아.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루트 2분의 1. 흔히 무한급수네. 무한급수 빠졌죠? 급수 맞죠? 급수로 바뀌었지.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첫째 항 2분의 루트 2. 이 개념은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면 답은 루트 2로 수렴한다. 이 문제는 그림만 그려낼 수만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79쪽 2단원 미분법 중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증가감소는 자 타이틀 뒤에 뭘까? 뭐를 이었으면 될까요? 증가감소는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는 말을 쓰시면 돼요. 뭘로 판단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 가능하다는 거지. 원래 증가감소는 이 표현이 좋긴 해요. 뭐 잘 안 노는 표현인데 읽어드릴게요. x1, x2가 더 클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이면 오른쪽이 더 크다면 이 함수는 증가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y = fx의 그래프를 맞아요. 그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맞나요? 그럴 때는 뭘로 판단한다? 이걸로 쓰는 거야. 가정이면 이겁니다. 가정이면 결론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맞죠? 가정 P이면 결론 Q가 성립해야 되지. 가정은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그 원함수는 fx는 어떤 상태? 증가 상태. 이거 보이죠? 2차로 추정되는 요 점을 기점을 해서 이 기점 별보다 작을 때는 증가고요. 별보다 클 때는 감소죠. 그걸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겠다는 거지. 맞죠? 네,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어. 자, 2번 보시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0은 성립하지 않아. 증가라고 해서 가정이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결론이라고 해서 항상 가정이 성립하나? 그 아닌 게 대부분 있어요. 어떤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 상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있거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뒤에 그려놨지만 y = x 제곱 이 함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지. 이건 도함수를 그어봐봐. y' 3x 제곱이잖아. 이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지. 그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1번에 0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 그거야. 증가라고 해서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니? 아니라고. 증가함수 맞지? 하지만 도중에 잠깐 멈추는 점. 0에서 접선 기울기는 얼마 더? 0이라는 거예요. 흔히 접선은 그 함수랑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전문용어로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 점이라 나타내거든. 뚫고 지나간 점 0. 0의 접선 기울기는 0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닫힌 구간에서 증가는 맞고요.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 닫힌 구간에서는 감소가 맞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0은 일종의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는 y = x의 제곱은 증가 상태인데 그 가운데 있는 점 아주 짧은 찰나 점에서는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몇 개월 후면 대학생이 되는 내 제자들이 학교 가서 개학해서 신입생 때 이런 함수 배우게 될 거예요. 증가하다가 멈추는 점이 이건 점이었지만 이렇게 되는 점을 나눠요. 이 원점은 한 점이었는데 이렇게 이 구간이 별부터 하트까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별부터 하트까지 구간이 주어질 때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란 말을 사실 써요. 왜? 상수함수는 증가 감소 따지지 않거든. 근데 이런 건 이제 고등수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다루는 건 이 함수 y = x 제곱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학 올라가면 조금 다른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179쪽도 마찬가지예요.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지?
사실 이 표현이 최근에 모공과 학표인가 수능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봐. 함수 y = fx에서 x =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 함수값이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다시 x의 어떤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그 a에서 뭘 가진다? 극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번의 사항은 아주 짧은 찰나점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구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찰나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점이 바로 x = a가 될 수밖에 없지. a보다 어떠한 값보다 대입해도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함수값이. 그럼 2번 상황은 뭐예요? 이것도 좀 더 그림 그리세요. 아주 짧은 찰나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건 엄청 확대한 거야. 이 주변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어때? fx가 커요? fa가 커요? fx가 fa보다 크거나 같지요? 같을 수도 있지.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점을 뭐라 부른다? 극소. 1번 상황에서는 이 점을 뭐라 부른다? 극대. 알았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기억이 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실제로는요. 극대 극소는 다음 페이지에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y = fx의 기억 그리고 y = fx의 니은 예를 들어놨어요. 자, 이 기억 예는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할 때 이 모양을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내가 수투 미적분 넘어가면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준다 했지. 맞죠? 그때 형태학적으로 내가 X축 기준에서 위에서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빗살무늬 톡이 기억나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서 근데 보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풀이였고요. 잘 보세요. y = fx에서 어떤 특정한 점 x = a 점에서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야. 알겠지?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 f from a가 0인 상황이야. 두 번째 니은 그림 한번 보세요. 이번에 x 자리에 a를 대입했더니 이 점에서는요. f from a가 0인 상황이야. 그림 두 개만 딱 기억해라. 자,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첫 번째 그림에서 5개의 스팟을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의상 A, B, 이 점을 C, D, E. 우리 그 미분계수 도함수 설명할 때 했던 거 똑같은 개념은 똑같아. y = x제곱 가지고 쌤이 도함수 y from ex 설명했었지. 똑같은 설명이다. 잘 보세요. 역시 5개의 스팟을 찍을 겁니다. 이 점을 P, Q, 이 점을 R, 요쯤 RS, 이 정도 T를 잡자. 자, 기억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직접 구하지는 않을 거야. A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때요? A점의 접선 기울기는 B점과 C점, D점, E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 큰 양수지. 맞나요? 근데 A점에서 B점 접선 기울기는 조금 큰 양수지. C의 접선 기울기는 0이고 D점의 접선 기울기는 조금 작은 음수지. E점은요, 엄청 작은 음수지. 맞죠? 잘 보세요. 이 접선 기울기 값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A가 정역이 증가할 때. 그렇지, 점점 감소하지. 맞나요? 이렇게 따지면 돼요. 접선 기울기는, 맞죠? 큰 양수, 작은 양수, 0, 작은 음수, 더 작은 음수. 감소하지.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P, Q, R, S, T에 대한 접선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점 P에서 접선 기울기는 어때요? 엄청 작은 음수지. Q에서는 적당한 음수. R에서는 0. S에서는 좀 큰 양수. T에서는 엄청 큰 양수. 정역이 점점 증가해요. 맞나요? 정역이 점점 증가할 때 그 접선 기울기는 증가죠.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읽은 거야. 자, 이제 접목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말은 첫 번째 니은 그림, 기억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도함수가 좀 감소한다는 건 이게 도함수. 자, 이건 1개 도함수다. f from x는 어때? 0보다 커자고. 원함수가 잘 봐. 증가했다가 플러스했다가 0했다가 마이너스지. 이 도함수로 가지고 우리는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졌잖아. 도함수가 감소라는 건 이게 도함수. f 더블 프라임 x는 어떤 상황이에요? 도함수가 감소 상태라는 것은 도함수 값이 감소 상태잖아. 그럼 이게 도함수는? 부호는? 그렇지. 0보다 작지. 어때요? 0인지 모르겠어. 0일 수도 있겠지. 다시 이게 도함수의 부호는요. 자, 다시 도함수의 부호는 뭘 따진다고?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잖아. 근데 1개 도함수는 지금 증가의 감소야. 감소지. 1개 도함수가 감소라는 건 2개 도함수는 너무 작지. 이퀄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1개 도함수 감소 상태니까 2개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라고. 알겠나? 다시 1개 도함수가 0보다 작잖아. 헷갈려. 1개 도함수가 감소 상태니까 2개 도함수는 0보다 작다고. 자, 두 번째 그린다 봐봐. 니은 그림은 지금 1개 도함수는 1개 도함수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잖아. 점점점 증가하지.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한다는 건 어때? 다시 f 프라임 x로 따지잖아.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도함수의 부호가 커진다는 건 한 번 더 이게 도함수. 이건 f 더블 프라임 x는 어떤 상황이다? 0보다 큰 상황이지.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1개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있어. 응? 1개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있어. 그런데 2개 도함수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라면 x 이퀄 a에서 어떤 값을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다시 잘 보세요. 다시 봐. 이게 1개 도함수 0 되는 점을 찾아. 두 가지가 있지. 위로 볼록 한 거랑 아래로 볼록 한 게 있지. 맞지? 0 되는 점이 있는데 근데 2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 하면 어때? 1개 도함수는 정역이 점점 갈 때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잖아. 1개 도함수의 부호의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한 게 아니고 감소하잖아. 감소한다는 거 어때?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위로 볼록인데 도함수가 0 되는 점이야. 그 말은 극대점이지. 다시 1개 도함수가 0 되는 점 초록 조건이 주어져. 1개 도함수 0 되는 점이야. 근데 2개 도함수가 양음수야. 2개 도함수 음수라는 것은 양수지. 두 번째니까. 양수라는 것은 1개 도함수가 증가 상태지. 증가니까 점점 접선의 기울기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건 x 이퀄 a에서 극대야 극소야? 극소지. 눈을 감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억 다시 합니다. 눈을 감고 설명해봐. 1개 도함수 0 되는 점이야. 근데 2개 도함수 부호가 음수면 1개 도함수는 감소 상태니까 점점 감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건 그렇죠. 위로 볼록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x 이퀄 a에서 극대지. 1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상황이야. 0인 점이 주어져. 어떤 점이 0인 점이 주어진다. 그런데 2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1개 도함수는 증가 상태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지. 그럼 x 이퀄 a에서 극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알겠니? 수투 개념에 한 발 더 디딘 거야. 수투할 때는 근데 도함수의 부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면 극소로 배웠지만 이제 2개 도함수의 부호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2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서 1개 도함수의 부호가 0이면 극대, 2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서 1개 도함수의 부호가 0인 그 점은 극소 라고 읽어내는 겁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평생 갑니다. 대학 가서 써먹으세요. 알았지?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어떨까?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80쪽 미분법 단원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 도함수부터 계산할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네. 그러면 4x를 한번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1개 도함수만 가지고 사실 극대 극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림만 찬찬히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오케이. 절편값이 나오죠. 변곡점. 뭐 8번은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계도함수 바로 갑니다. 계산하면 2분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4를 묶어내면 3x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잘 봐. 4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합차공식이네. 루트 3x 플러스 1. 루트 3x 마이너스 1. 이 녀석도 웬만하면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림을 좀 그리세요. 자, 처음 하면 조금 낯섭니다. x 절편값. 가도 고정이야. 뭐 어렵지 않아. 그럼 잘 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만 보세요. 어디에서 바뀌어요? 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원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하다가 잠깐 멈추는 거야.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그렇네.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라는 거죠. 자, 이거 사실 같이 그리면 돼. 내가 좀 따로 그려줄게. 다음 시간에 같이 그려줄 겁니다.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일 수 있죠.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잠깐 멈췄다가 역시 이계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는다. 여기다가 같이 한번 접목시키면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점이 0이 되고요. 이 점이 1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마무리할 겁니다.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계도함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지.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위로 볼록인 모양이지. 반 쪼개세요. 반 딱 쪼개서 잘 봐. 그 중에 요거 별과 하트를 기점해서 별보다 작을 때는 이계도함수 부호는 음수의 양수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너무 작잖아. 별보다 클 때는 이계도함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지. 요거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트보다 작을 때는 이계도함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이계도함수 부호는 하트보다 클 때는 음수지.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잘 봐. 다시 올라간다. 다시 보세요. 이 녀석은 도함수 값이 0되는 점 있죠? 마이너스 1에서 0되잖아. 0에서 0되고요. 접선 기울기는 1에서 0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요? 어때?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계도함수가 양수면서 일계도함수 부호가 0일 때는 극대극소. 극소지. 일계도함수가 0되는 점 0이잖아.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0되잖아.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는 어때? 어때? 음수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위로 볼록인데 0되는 점이니까 극대극소. 극대. 알겠지? 이상이라고. 연결되나?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 개념을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고 그려내시면 끝납니다. 요거 반드시 그려놔야 된다. 평생 갑니다. 한번 제대로 맥히면 평생 갑니다.